시청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더욱 머리에 잘 정리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문제식으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도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걸 배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걸어온 길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큰 틀은 대부분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종교와 철학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교와 철학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이제 세상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신을 숭배하고 교리가 있는 것이 종교이고 철학은 인생 세계 등에 관하여 연구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 안에 전복학이 있는데 동양의 명리와 서양의 타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음과 양으로 나누는 음양론에 목, 화, 토, 금, 수로 나누는 오행론을 더해져서 음양오행론이 되며 이 음양오행론으로 한 사람이 타고난 운명을 산출하는 것을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음양오행론의 기원은 천문 관측에서 비롯됐는데 태양과 달을 관측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수성, 금성, 토성, 화성, 목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맨눈으로 관측 가능한 태양계 행성은 목, 화, 토, 금, 수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랑 같습니다. 음양오행론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되어서 월화수목금토일의 달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음양, 하늘과 땅, 해와 달처럼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상반되는 개념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 낮과 밤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념에 의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은 높다, 땅은 낮다. 하늘은 넓다, 땅은 좁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은 밝다, 달은 어둡다. 낮은 만물을 성장시키지만 밤은 성장시키지 못한다. 철학가들은 우주의 만물을 연구해서 결과로 목, 화, 토, 금, 수 5가지이다. 이 5가지 형상들을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은 음양과 함께 동양 철학의 기본이며 이 오행을 작용을 변화해서 인간의 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규명한다. 오행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땅과 물, 태양과 생물, 광물을 지칭하고 있다. 네, 다시 말해서 명리는 오행으로 시작해서 오행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명리학을 과도한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거나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도구로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이후 영상을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나무부터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복.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에 뿌리를 데리고 사는 모든 생물을 꽃과 식물도 전부 다 나무라고 해서 목자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불화입니다. 불은 보통 태양처럼 만물을 성장시키는 불이 있고 무언가를 불태워버리는 불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흑토입니다. 흑토 같은 경우에는 높고 낮은 산과 들, 논과 밭, 또 모래와 흙같이 물이 있는 흙과 물이 없는 흙으로 구분이 되기도 한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쇠금인데 광산에서 캐내고 다듬지 않은 쇳덩어리가 있고요. 다듬어서 만든 보석이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석과 인공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물수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도 있고
강물, 바닷물, 빗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수증기나 뭐 꾸중물, 그리고 소나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생화. 나무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목생화입니다. 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태양이 나무를 길러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가장 표현하기 쉽겠죠. 화생토. 불이 타고 나면 흙이 생깁니다. 그걸 화생토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기도 하고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비옥한 땅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의 밭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겠지요. 땅에서 광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 나올 수도 있고 바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결실을 맺는 가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금생수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슬이 철에 맺힌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물은 바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커서 겨울이 오기 전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요. 그리고 나무는 물이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수생목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인 물, 물이 나무를 키우는 모습을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목극토, 나무가 땅의 양분을 뺏어서 목이 토를 극하고 목과 토는 상극입니다. 이것을 목극토라고 합니다. 토극수, 물은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그것을 막고 고이게 하는 것이 토이고 수와 토는 상극입니다. 이걸 토극수라고 합니다. 수극화, 활활 타오르는 불에 물을 부으면 꺼지는 것이 불은 물과 상극입니다. 이걸 수극화라고 합니다. 화극금, 철과 보석이 불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화랑 금은 상극입니다. 이걸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금극목, 칼과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해치는 것을 금과 나무는 상극입니다. 이걸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상생은 밑에다가 반대사항도 적어봤는데 상극은 밑에다가 적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안 적었습니다. 생극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지는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오행의 색깔도 알려드렸습니다. 색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오행은 무엇이든지 약하거나 강하면 흉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1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오행은. 네, 2번 문제. 다음 중 오행 중에서 수를 극하는 오행을 고르시오. 네, 3번 문제. 다음 중 물이 너무 많으면 생기는 현상은 1번 나무가 산이 된다. 2번 보석이 깨끗해진다. 3번 흙이 깨끗해진다. 4번 나무가 썩는다. 5번 불도같이 세진다. 잘 따라오셨나요?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